우리 여성 호르몬 너무 속상한 게 여자들은 45세 이후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되죠?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나를 좀 더 글래머러스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방이 가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디로 지방이 가요? 복부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분비가 줄어드니까 체지방이 쌓이고 특히나 여성 호르몬은 복부의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분비가 줄어드니까 여성들이 나중에 복부 비만이 5배가 높아집니다. 져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30대 때 건강의 정점을 이루다가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50대 이후에는 가장 취약한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와 놀랍도록 겹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 30대 때에는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다가 점점 그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폐경을 맞는 50대 이후가 되면 현저하게 바닥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여성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 건강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체형의 변화입니다. 하체형 비만에서 상체형 비만으로 복부와 둔부에 체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 비만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피하 지방보다 건강에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죠. 상체형 지방이 되면서 각종 심혈관계 건강 문제도 더불어 더 높아지게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뼈 건강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몸의 기둥, 바로 뼈인데요. 이 뼈 속에서는 끊임없이 세포가 재생하고 파괴되면서 그 단단함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뼈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것이 파골세포로 끊임없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뼈의 단단함을 유지시켜주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조골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파괴하는 능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뼈 속이 엉성하게 비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혈액 건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다가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그 재료로 쓰이지 않으니까 남아돌면서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면서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미 여성 건강 문제로 고민에 빠져 계신 분이거나 현명하게 미리 여성 건강의 문제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양의 허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소, 속단, 당귀라고 하는 허브들이 있는데요. 흰백 어찌수 까마귀요. 흰머리가 어찌 까마귀 머리와 같이 검게 되었는가. 속단, 일속 끊을 단,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 마땅할 당, 돌아올 귀, 마땅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뭔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그리고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의 허브들인데요. 바로 이 허브들을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에 쿠퍼만 지수라고 해서 갱년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지수가 12주 섭취 후에 유의하게 좋아졌음이 인체 시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거나 그 기간이 줄어들었거나 이미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 미리미리부터 대비하고 싶은 분, 모든 여성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벌라이프 멤버와 상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호르몬들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건강과 여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한 가지, 바로 여성 호르몬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 건강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급격히 건강이 무너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성 호르몬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 건강의 패턴이 여성 호르몬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만큼 여성 호르몬은 여성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체형 변화가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왕성할 때는 피하 지방이 발달해서 또 하체 위주로 지방이 밀집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내장 지방이 발달하고요. 따라서 상체형 비만이 진행됩니다. 그림에는 왼쪽에 서양 배형 비만과 오른쪽에 사과형 비만의 체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양 배형 비만은 하체에 지방이 밀집되어 있고 주로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의 사과형 비만은 복부와 내장 지방 위주로 지방이 집중이 되면서 상체형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과형 비만, 상체형 비만과 같이 복부와 둔부의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체형이 상체형 비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뼈 건강이 약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이 뼈 건강 편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뼈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세포의 생성과 파괴가 진행이 되는데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힘이 더 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양보다 파괴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골밀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액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혈액 속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면서 혈액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성을 위한 허브로 백수, 속단, 당귀가 있는데요. 이 허브들은 공통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양의 허브들입니다. 먼저 백수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흰백, 어찌수, 까마귀오. 흰머리가 어찌 까마귀 머리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양의 허브인데요. 이 백수호를 꾸준히 먹으면 하얀 머리가 검게 변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단, 이을 속 끊어질 단,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름의 허브이고요. 역시 무언가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 마땅할 당, 돌아올 귀, 마땅히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허브인데요. 중국에서 전쟁을 나가는 남편 혹은 집에 이 남자에게 꼭 당귀를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기운이 떨어질 때에 당귀를 먹고서 기운을 차려서 무사히 돌아오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당귀를 전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허브들이 모두 다 기운을 북돋고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무언가 젊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 효능 효과를 가진 허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면 피할 수 없이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신체에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체형도 상체형 비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없었던 혈액 건강 문제, 뼈 건강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좀 우울감을 느끼게도 만드는데요. 미리미리 노력하고 또 좋은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면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허브 3가지, 백수호, 당귀, 속단과 같은 이런 허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미리미리 여성 호르몬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씨가 흐릴 때에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무릎이 쑤시는 걸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맞히시나요? 오늘은 글루코사민과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과체중인 경우에 관절 건강을 미리미리 보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절 건강과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과 뼈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고 어느 게 관절을 표현한 것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절과 뼈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뼈는 칼슘과 인이 석회화된 단단한 조직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이 뼈와 뼈가 만나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관절 연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손실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이 뼈고 왼쪽이 관절 부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뼈의 끝부분에는 연골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연골이 마모되면 뼈의 표면이 직접 관절면과 닿게 되고 관절 표면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관절로는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관절인 무릎 관절과 고관절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건강한 관절과 손상된 관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손상된 관절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뼈의 끝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그리고 연골이 많이 얇아졌죠. 그리고 연골의 파편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골이 얇아지면서 이 끝부분에는 뼈들이 자라나와서 비우성 골극이라 그래서 이게 뼈들이 울퉁불퉁하게 또 자라나기도 합니다. 자, 과체중인 경우 또 직업상 서서 일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혹은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관절이 약하신 경우에는 미리미리 관절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골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손상되는 것보다 염증이 발생하고 차츰차츰 관절이 약해져서 마모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관절에서 뚜둑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절 주위를 지나가는 힘줄이나 인대가 관절 사이에 끼어서 미끄러지면서 윤활액이 부족해지면서 또 연골과 연골이 부딪혀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 증세가 없다면 괜찮지만 소리와 더불어서 붓기나 통증이 함께 따라온다면 관절 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 심황, 생강과 같은 허브는 몸에 열을 나게 하고 습기를 없애며 항염작용에 뛰어난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에 많이 활용되는 허브이기 때문에 오늘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에 무릎을 쑤셔서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아시는 분들은 꼭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인데요. 이 글루코사민과 더불어서 염증을 억제해주는데 탁월하고 또 습기를 없애주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진 동양의 허브들, 예를 들어서 황금, 심황, 그 다음에 생강 이런 허브들과 같이 글루코사민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뼈 건강은 언제 챙겨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성장기에 이 뼈 건강 관리와 또 칼슘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뼈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칼슘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칼슘과 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일생 동안 조금씩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래된 뼈는 파괴되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서 그 튼튼한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성장기에는 뼈의 분해보다 재형성이 더 활발해서 뼈의 크기가 커지지만 그 이후에는 호르몬에 의해서 분해와 재형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게 됩니다. 자, 한국인에게 부족한 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영양소 3위는 비타민 A로 나타났고요. 부족한 영양소 2위는 비타민 C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1위는 칼슘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러면 칼슘을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칼슘 700mg 하루 권장 섭취량을 섭취하려면 우유는 3잔 반, 그리고 멸치는 1그릇 반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는 점점 낮아지는데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인생에서 최대의 골밀도를 가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골다공증은 오랜 잠복 기간을 가지고 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불립니다. 60대 여성의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는다고 하는데요. 폐경을 기점으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은 특히나 더 뼈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히 뼈 건강을 챙겨주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체중이거나 음주나 흡연을 즐기시는 분, 또 운동 부족이신 분,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노화가 골밀도 저하의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건 역시 근육의 감소도 있지만 골밀도의 저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급격히 키가 줄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꼭 골밀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키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죠. 뼈의 가장 큰 재료가 되는 칼슘 공급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기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 또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D도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오늘은 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뼈 하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당연히 칼슘을 떠올리시죠.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얼마라고요? 700mg. 그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는 3잔 반, 멸치는 1그릇 반을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먹기가 힘들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보충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 1위가 칼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